안녕하세요. 닥터정비소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주 많은 호응을 해주신 무릎 주사의 종류, 관절염일 때 쓰는 주사의 종류에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여러 같은 성원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냥 둘이서 그냥 떠드는 개인적인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사실 저희는 이런 이제 개인 의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사실 뭐 환자분들이 제일 나았을 때 그래서 뭐 기분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어르신 오늘 이렇게 하니까 주사를 한 대 맞고 가세요라고 했을 때 아유 나 주사 저기 많이 맞았어 저기 많이 맞았는데 하나도 안 났고 멘탈 똑같고 그래 근데 그래도 제가 한번 오늘 잘 드려볼게요 했을 때 아이고 이 선생님한테 맞았더니 다 낫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좀 기분이 보람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사관을 해서 황민석 원장님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주사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무릎 주사를 이렇게 처음 맞으시는 분들한테는요. 저는 처음에는 주로 이제 무릎에는 연골 주사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연골 주사는 왜냐하면 큰 보통 부작용이 없고요. 처음에 맞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주사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없어요. 주위에도 워낙 맞으신 분들이 많고 몇 번 맞아도 큰 부작용이 없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관절염 단계가 좀 심하지 않을 때도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주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골 주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연골 주사만으로 얼마든지 좋아지죠. 꽤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손해 볼 게 전혀 없는 장사니까 연골 주사 치료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염 단계가 좀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제한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편이에요. 제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네. 그게 뭐 노하우라면 저는 사실 노하우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준식 원장님은 어떤 치료를 선호하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관절 주머니라고 할 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관절 주머니 안에다가 관절 주머니가 덩치가 이만큼 큰데 그 중에 여기다가 이 윗부분에 놓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해서 관절경 보면서 들어가 보면 알지만 사실 거기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증이 막 이렇게 져서 막이 쳐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초음파로 그 관절 주머니가 어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디 뭐 막혀 있는 건 장애물이 없는지 내가 놓은 주사가 약이 잘 퍼질 때 장애물이 쫙 다 퍼질 수 있을지 만약에 어떤 분에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약을 나눠서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맞았던 거와 차이점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면 한 번 놓을 때 이제 뭐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이렇게 뭐 두세 군데씩 놓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지 않았나. 잘 약이 퍼지지 않아서 그렇죠. 제한적이다.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잘 퍼지는 위치에 뭐 여기 뭐 몇 군데 주사를 놓는 거는 그쵸. 효과적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수술을 하면서 그 화농성 관절염 환자들이 이제 무릎에 고름이 찬 상태에서 이제 염증 조직이랑 이제 고름이 더덕더덕 이렇게 붙여 있는 사이가 사실 저희가 그게 이리게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물을 정말 폭포수처럼 때려 붓거든요. 그 관절, 그 염증이 있는 관절에다가 씻어내려고. 네, 씻어내려고. 그런데 이게 나는 충분히 씻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구석에 어딘가 보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주사를 놓을 때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보고 충분히 잘 퍼지는 곳에 놓는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의학적으로 뭐 정해지고 뭐 이런 답은 아니고 네,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네, 합니다. 이렇게 네. 잘 약이 퍼지지 않는 곳에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픈 부위에 놓고 그리고 잘 퍼지는 위치에 약을 적절한 곳에 쓰면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런 의견이죠. 네. 또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치료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안 듣는 무릎이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고 치료해도 잘 안 듣고 이런 환자가 어떤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가 좀 있었다. 뭐 그리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는 환자의 만족도가 좀 높았다. 이런 게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효과를 이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그 환자분들은 그 스테로이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스테로이드는 막연한 부작용 두려움 때문에 엉뚱한 데다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처음에 스테로이드 말씀드리면 그거 뼈 녹는 주사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사를 놔드리면 사실 그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니까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거 무슨 마약 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내가 했는데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되는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써왔던 시간과 돈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계셨어요. 네. 스테로이드가 막연히 사실 두려움을 가질 만한 약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쓰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충분히 환자 상의한 후에 하는 방법들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릎 관절에 사용하는 주사 중에서 이제 연골 주사. 연골 주사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보통 6개월에 3번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6개월에 3번. 나는 6개월에 3번 맞았어. 네. 근데 한 2달 지났는데 네. 또 다시 좀 아파져. 그때 한 대 맞고 많이 좋아져서 한 번 더 맞고 싶어. 맞을 수 없나요? 맞을 수 있죠. 어떻게 맞죠? 네. 뭐 그냥 나라에서 보험을 안 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중요해요. 그게 보험을 안 해줘서 3번이라고 이게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딱 3번만 맞아야 되는 주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주는 그 횟수가 6개월에 3번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6개월에 3번씩 맞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을 땐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또 소개를 시켜 주셔가지고 또 연골 주사를 3번 이상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비로 좀 부담을 해야 사실 근데 그게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아요. 않죠. 네. 그래서 처음 아프신 분들은 연골 주사를 6개월에 3번 이상 맞을 수 있다. 이 이상도 맞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콘주란이라는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콘주란은 6개월에 5번 맞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적용을 일부 5번까지는 적용을 해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6개월 동안 5번만 맞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그 사이에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쵸. 또 좋아지지 않는 환자분만의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 이상 맞는 게 필요하시는 분들은 더 맞아볼 수 있습니다. 네. 프롤로는 어떠세요? 프롤로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프롤로 사실 제한이 없다라는 게 그쵸. 3번, 5번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프롤로도 좀 효과가 굉장히 좋죠. 프롤로 치료하는 것도.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프롤로 치료가 관절염의 어떤 그 연골을 재생시킨다든지 뭐 뼈를 뭐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무릎을 받치고 있는 그 다른 인대나 근육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무릎이 관절이 시원치 않아도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면 사실 꽤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프롤로는 저는 그래서 통증이 별로 없으신 분들한테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주위 조직을 강화시켜주는 의미로의 치료도 플로어도 충분히 네네. 효과가 있는 치료 중에 하나죠. 그거는 이제 제한은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무릎 주사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필요하시면 이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의견들을 좀 뭐 꼭 교과서적인 정답이 아니더라도 네, 어떤 네. 한 의사의 치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는 뭐 교과서적인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